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신청한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다음 주 13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3차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또 오는 10일까지 봉쇄 조치에 들어간 독일도 이달 말까지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 수가 12만 명을 넘으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3주째에 이르면서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비정부 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몇 주 사이 몇몇 유럽 국가에도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신중년은 흰 소의 해인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소는 날씨와 관련한 속담도 유달리 많습니다. 잠시 뒤 날씨학 개론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효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이 조금씩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선제검사와 거리 두기 노력 등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는 정점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0% 이내로 줄었다며 대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확진자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며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주문했는데요. 정 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교정시설, 요양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가용한 방역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쳐 사태가 커진 만큼 이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전체 교정시설의 방역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가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확진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고 끝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셀트리온은 오는 13일 대한약학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 측은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나 상세한 임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임상 2상은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각각 15조 원과 1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631억 원으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5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전보다 17.2% 증가했고 한 달 전과 비교해도 5.8% 늘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 가운데 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바일 쇼핑도 급성장해 지난해 11월 거래액이 10조 2,5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 소비 지출 가운데 주류와 담배 지출액은 4조 2,975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1970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1년 전 대비 술, 담배 지출액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 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감이 커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강화하자 술, 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 유난히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비슷한 시기 미국 서부를 잿더미로 만든 역대 최악의 산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신호등과 중앙분리대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지난해 8월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이 다 간판이고 뭐 다 날아가 버리고. 비슷한 시기 공교롭게 미국 서부에선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20배를 잿더미로 만든 최악의 산불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road and the whole mountainside through the canyon, like all you could see is just flames and then it went black, gray and then white and it just covered the whole sky. 한국과 미국을 집어삼킨 두 개의 자연재해 사이 뜻밖의 연결고리가 발견됐습니다. 한반도를 지나간 세계 태풍이 북반구를 가로지르는 기류의 변화를 일으켜 미국 북서부 쪽에 예상치 못한 강한 고기압을 형성합니다. 이 고기압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미국 서부의 바람이 동에서 서로 방향이 바뀌면서 거대 산맥을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산림이 바짝 건조해졌고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팬 현상이라는 바람이 산 밑에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바람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고온한 바람으로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각국이 맞닥뜨리는 자연재해가 더는 한 나라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대학 연구팀이 함께 참여했고 결과는 지구과학 분야 유명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하나인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입니다. 국내의 RE100은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전 세계적 캠페인으로 구글과 애플 등 2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올해는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8년 만에 우리 땅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발사체가 날아오릅니다. 또 민간 위성 개발 시대를 열 중형 위성과 전천후 지상 관측이 가능한 아리랑 6호도 발사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우주센터에서 나라우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3번의 실패와 연기 끝에 이루어진 발사 성공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1단 로켓이 사용되긴 했지만 우리 땅에서 발사체를 완성하고 쏘아올린 첫 사례입니다. 그 후 조용하던 우주센터가 올해 10월 8년 만에 다시 분주해집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발사 예정이었지만 핵심인 1단 로켓의 조립이 지연되면서 8개월 늦춰졌습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 1단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가 들어가고 그 엔진에 공급하기 위한 추진제를 공급하기 위한 각종 1000여 개에 가까운 배관들이 연결이 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좁은 공간 내에서 배치가 되고 조립이 되다 보니까는 이보다 7개월 앞선 올 3월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이 우주로 향합니다. 무게는 천리안 같은 대형 위성의 절반이지만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국내 위성 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 2호기는 항우연이 담당하지만 3호기에서 5호기는 민간 주도로 개발됩니다. 이어 연말에는 전천후 지구 관측 위성 아리랑 6호가 발사됩니다. 6호의 카메라 해상도는 5호의 2배인 50cm급. 500km 상공에서 지상 물체들을 최소 50cm 간격까지 구분해내는 성능으로 미중일, 유럽, 러시아 등 우주 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올해 예정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위성 강국에 이어 자체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10위권 국가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지난해 조선업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별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 발주의 42%가 넘는 819만 GCT를 수주해 중국을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부진에도 하반기 집중 수주를 통해 중국을 제쳤으며 대형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 VLCC 등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세계 선박 발주가 지난해보다 24% 가까이 늘어난 2,380만 GCT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2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설비 투자도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디아 등 세계 시장 조사 업체 3곳의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보다 8에서 10% 증가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3에서 20%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1,100억 달러가량으로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1,000억 달러 이상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역 당국은 스튜디오에 죄송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 이제 드디어 다시 1,000명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이 정부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의 중요 방역 지표를 두고 이번 3차 대유행이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숨은 감염은 물론이고 집단 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요인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나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그 여러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 네. 실제로 3차 대유행이 둔화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이 정부가 발표한 표현을 좀 빌어보면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제로 지난 일주일 일평균 그 국내 확진자 수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0이 나왔습니다. 이는 10월 중순 이후로 처음인 건데요. 이 정부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에서 1로 떨어진 것을 두고요. 이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이 특별 방역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이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가 440여 명으로 급증했고요. 이래서 그 누적 사망자 역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또한 27%에 달하는데요. 4명 중 1명꼴로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는 이 깜깜이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방역 당국 역시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3차 대유행이 일부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숨은 감염은 물론이고 집단 발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 이런 위험 요소는 여전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증가세가 최근 들어 약간 둔화되었지만 지역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감염 취약 집단의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지난 일주 27%로 높았고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3차 대유행의 3대 변수를 꼽자면 숨은 감염자, 그리고 집단 발병,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숨은 감염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는 동안 76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174명의 확진자를 사전에 찾아냈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 검사소를 앞으로 운영을 더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2주를 연장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파가 굉장히 몰려오고 또 현장 인력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임시 선별 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로 또 주말은 오전 9시에서 낮 1시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되고요. 확진자의 접촉 이력이 없어도 누구나 오는 17일까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조금 찝찝하다 하면 일단은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대규모 집단 발병인데요.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도무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책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 개선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 혹은 비확진자 이 둘 중 한 집단을 모두 외부로 전원을 시켜서 분리를 시키고 동질적인 집단만 집단 격리를 하기로 한 건데요. 또 이제 현재는 2주 간격으로 이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수검사 간격을 1주 간격으로 줄여서 이 집단 감염의 추가 확산도 사전에 막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전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돌봄, 의료 인력들을 함께 확보하여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전원에 필요한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시도별로 일반 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환자를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 인력과 돌봄 인력, 방역물품도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자, 3차 대유행의 세 번째 변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 전파 우려가 큰 상황인데 방역 당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은 물론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유행 중인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5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총 12명인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이 전파력이 1.7배나 센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역시 전파력이 상당할 것으로 이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감염된 12명 모두 자가격리 또는 입국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만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과정을 굉장히 강화한다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역을 좀 더 강화하겠다 했는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 입국 시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공항 입국자는 1월 8일 입국자부터 적용이 되고 항만의 경우에는 1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이 돼서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 의무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영국에서 이 한 달 동안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만큼 국내에서도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3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한 거는 이번 지침이잖아요. 이번 지침에서 이 잠복기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3일 이내에 음성 확인서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또 이 가짜 음성 확인서를 외국에서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방역에 허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과 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차 대유행의 3대 변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국민의 고통 또한 길어지고 있잖아요. 방역 당국은 좀 더 촘촘한 방역을 마련하고 국민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3주째에 이르면서 2차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입원 환자 수는 33일 연속 10만 명을 넘기며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2차 접종에 나선 간호사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 팔에 주사를 맞은 뒤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달 14일 1차 접종에 이어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을 한 겁니다. We don't have that herd immunity yet, but the burden feels definitely much lighter today, and I am very, very grateful, to just receive this vaccine in the first place. 제대로 된 면역 효과를 보려면 1차 접종 뒤 화이자 백신은 21일, 모더나 백신은 28일 뒤에 2차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각 4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3주가 지났지만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은 450만 명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느린 속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기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0만 명을 넘고 있는 게 33일째입니다. 입원 환자 수가 는다는 것은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지낸 여파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아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난히 느린 프랑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을 동시에 시작했지만 프랑스의 속도가 눈에 띄게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앵포 방송이 현지 시각 4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날까지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516명으로 이웃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온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약 400년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의사 진찰을 받고 본인 동의를 구하도록 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새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량을 늘려 잡았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각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백신 글로벌 생산량 최저 전망치를 기존 5억 회 접종분에서 6억 회 접종분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20% 늘어난 것입니다. 최대 전망치는 10억 회 접종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저 6억 회분에서 최대 10억 회분까지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에는 3월 말까지 1억 회분, 6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각각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우리 정부와도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성명을 내고 2차 접종 간격을 연장할 경우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성명에서
대다수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연구 설계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두 번째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접종 스케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능이 평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차 접종 후 21일이 지나서도 바이러스 방어력이 있는지 보여줄 데이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2회 접종을 해야 하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1, 2차 접종 간격은 3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단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하고 유럽 국가 대사관에도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문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확보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정부 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청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 몇몇 유럽 국가 대사관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문의한 대상 국가가 어딘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비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선진국이 낸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도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북한에서는 12,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수만 명이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과 외국 정부는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사상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3차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집계한 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만 8,700여 명입니다. 지난 2일보다 1,000명 이상 많아 또 사상 최다를 경신했고 누적 확진자는 271만여 명이 됐습니다. 이날 하루 사망자는 450여 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7만 5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견 이후 영국 전역에서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자 존슨 총리는 결국 TV 연설을 통해 3차 봉쇄 조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It's clear that we need to do more together to bring this new variant under control while our vaccines are rolled out. In England, we must therefore go into a national lockdown which is tough enough to contain this variant. 존슨 총리는 지난주 잉글랜드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약 33% 폭증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주가 가장 힘들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이들이 2월 중순까지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봄 1차에 이어 11월 2차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3차 봉쇄 조치로 잉글랜드 국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와 대학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식당은 계속 영업을 정지하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골프와 테니스장, 체육관도 문을 닫지만 프로스포츠 경기는 계속 열립니다. 잉글랜드에 앞서 북아일랜드와 웨일스는 이미 봉쇄 조치를 도입했고 스코틀랜드 역시 엄격한 봉쇄에 들어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독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16개 주지사는 현지 시간 5일 연방정부 주지사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할 전망이라고 DPA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16개 주지사 중 과반이 이달 31일까지 봉쇄 조처를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기존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전시관, 박물관, 체육시설에 더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상점 문을 모두 닫고 학교와 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전면 봉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새해 들어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초강력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모두 5개 지역에 이른바 방역을 위한 전시 상태가 선포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의 헤이어시에 경찰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도시인 이곳은 버스와 택시의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아파트 입구마다 방역 요원들이 주민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4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도시 전체에 전시 상태가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早6那个晚11、12有的时候呢甚至呢就是说在24小时工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에서 방역 전시 상태가 선포된 지역은 최근에만 5곳. 인구 150만 명의 헤이허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구 5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 지역입니다. 특히 허베이성의 성도 스좌장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구 1,100만의 수도권 대도시지만 최근 확진자 5명이 나오자 스스로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초강력 통제와 함께 백신 접종 속도전도 시작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뿐 아니라 랴오닝과 네이멍구 등에서도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지만 접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没有看到这个疫苗产生的效果，因这个病毒变异呢会带来这个相关的一个影响。 베이징시는 새해 첫 이틀 동안 220개의 접종소에서 7만여 명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구의 70% 정도인 10억 명이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랜 세월 농경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에게 소는 친숙하고 각별한 동물인데요. 옛사람들은 소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소와 관련된 날씨 속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부터 소는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와 생활 속에 자리한 동물입니다. 우직하게 일하는 모습 때문에 근면성실하고 또 선한 이미지, 아주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동물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농사를 갖다 짓거나 수레에 짐을 실어 나르는 노역을 하는 뜻의 역우라고 해서 소와 인간과 친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예. 중국의 노자는 항상 소를 타고 있는 모습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목동들이 소 등에 걸터 앉아 한가롭게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이 많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홍만선은 그의 저서인 산림경제에서 소 등에 타면 좋은 점 3가지를 들었습니다. 예. 성질이 순하고 둔하여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서 좋고, 진창이라도 가리지 않고 가니 좋고, 걸음이 느려서 길가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라도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 좋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라든가 제우스 등 최고의 남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황소가 자주 인용이 되고 있고요. 고대 로마의 미트라교에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성인 대지를 비옥하게 하고 땅의 생명을 되돌려주는 남성적인 본질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서양에서 소가 상징하는 것은 남성다운 힘, 생식 능력,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소가 동서양 모두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자, 인류에게 친숙한 만큼 소와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리고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날씨와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다고요? 네. 소가 엉덩이를 서쪽으로 돌리면 날씨가 좋고 동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소는 강한 바람을 머리로, 그러니까 정면으로 받기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부는 쪽으로 엉덩이를 돌려댑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람 부는 날 소의 엉덩이 방향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즉 소의 엉덩이가 일종의 풍량계 역할을 했던 것이죠. 소가 엉덩이를 서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서풍은 맑은 날씨를 예고하는 고기압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가 엉덩이를 동쪽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에는 기압골의 접근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기압골이 접근하는 경우 바람은 동풍부터 불기 시작을 해서 점차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압골의 영향으로 머지않아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소의 엉덩이를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또 소들이 몰려 있으면 비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뭐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는 그 단시간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많은 양의 풀을 먹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되새김질하면서 따로 혼자서 노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비가 오려고 하면 다시 무리로 모이는데요. 이것은 기압골의 접근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기압이 내려가면서 소들이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왜 보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음습한 분위기가 되면은 소들은 겁을 먹고 다시 무리로 모여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특성 때문에 비가 내리면서 번개까지 치게 되면 많은 소가 한꺼번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들이 비가 무서워서 그 음습한 기운이 무서워서 같이 모였다가 이제 낙뢰를 맞아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죠. 동물들이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물이 죽었던 것이 2016년 8월에 노르웨이에서 한 고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때 고원의 날씨는 비바람에 아주 세게 치는 가운데 낙뢰가 치는 악천후였다고 합니다. 이 고원에는 술록 10,000마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폭풍과 치게 되면 술록들도 소처럼 떼를 지어서 모인다고 해요. 예. 그런데 땅 위로 낙뢰가 치자 지면을 따라서 아주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323마리의 술록대가 동시에 감전사를 했습니다. 예. 낙뢰는 직격으로 맞을 경우가 가장 위험하지만 전류가 땅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낙뢰가 칠 경우 수십 미터 반경에 영향을 주는데 술록들은 네 발을 땅에 딛고 있어서 지면으로 흐르는 전류를 더 쉽게 흡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보폭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낙뢰로 땅에 전류가 흐를 경우 다리 사이의 전압차로 인해서 몸 안에 전류가 유입되는 것으로서 사람보다 다리 사이의 간격이 넓은 네발 동물은 상대적으로 큰 보폭 전압이 발생하면서 낙뢰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때를 지어서 있게 되면 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동물들이 뭉치면 산다는 생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건데 이렇게 낙뢰는 오히려 독이 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와 관련된 또 다른 날씨 속담은 뭐가 있을까요? 온열 소나기는 소등을 다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청주 기상대장 하던 시절에 여름철 오후였는데요. 예. 전투 비행장은 약간의 뭉게구름만 떠 있는 맑은 날씨였어요. 근데 남동쪽으로 불과 한 11km 떨어진 공설 운동장에서는 장대가 친 소나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마침 경기장에서 국제 축구 경기가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야, 이거 경기 속계가 가능하냐 이런 전화가 아주 예보실에 빗발처럼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동일한 지역이라도 소나기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은 아닌 특징을 가진 기상 현상이 바로 여름철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온열 소나기는 소등을 다툰다라는 속담은 여름철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소의 등을 경계로 할 만큼 아주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죠. 대개 이제 열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여름철 소나기는 발생 범위가 작고 지속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동일 지역이라도 전혀 다른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낸 속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속담, 특히 날씨 속담을 알아봤는데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소는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물이잖아요. 코로나19로 지금 무척 힘들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밀고 나가서 꼭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를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8개월까지는 항체가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박완범 최평균 교수팀은 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19 환자 58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91%는 감염 8개월 뒤에도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8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항체 검사를 통해 과거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 검출된 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와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사율을 80% 정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버풀대 연구팀은 이집트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코로나19 환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위약을 투여한 환자는 510명 가운데 44명이 사망했고 이버맥틴을 투여한 환자는 573명 가운데 8명이 사망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임상시험은 참가자 수가 적고 이버맥틴 투여량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와 의학계 일각에서는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세입자 내부에 여러 위조 식별 정보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새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이지석 교수 연구팀은 미세입자에 특정 색상이나 홀로그램, 형광 패턴 등을 새겨 넣어 위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적용된 미세입자는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 물에 담그면 3차원 홀로그램이 나타나며 빛을 비추면 형광 패턴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이 머리카락 굵기 입자 내부에 고해상도 명화를 프린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며 대량 작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을 제정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법령을 보면 연구자는 건강 상태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가운데 치료비의 보상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싱크대가 막 다 내부가 조금 오래됐으니까 좀 떨어져 내려앉고 그래. 여름엔 좀 뜯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닐이 쳐놓은 대로 그냥 살아요. 여름에. 너무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은혜 운제 같아. 사랑한다 신중년 고쳐듀오의 첫 시간은 지난 시즌2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료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80여 가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새해에도 고쳐듀오가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